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량이 살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5월 한 달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 5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리츠 민간임대에서 매입한 물량이 있어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인데 5월 한 달 동안 약 36건의 매매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평수 사이즈 10평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매입이 됐는데 이는 민간에서 임대를 위해서 대량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광명 아크포레자이 위브 마찬가지 맥락으로 11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소형평형 위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김포 지역인데 김포 지역이 이 순위 안에 1위에서 5위 순위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 지역은 좀 빼고 다른 김포 지역의 상위 거래가 많이 된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위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알프하임 단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지죠. 왜죠?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단지예요. 2800세대, 약 3000세대에 준하는 아파트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1년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형이 굉장히 다양한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4월 달에는 10건이 거래됐는데 5월 달에는 16건이 거래돼서 5위에 랭크가 된 아파트입니다. 거래량이 2022년도에 거의 없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고가 약 7억 2,500까지 거래됐다가 4억 8천까지 거래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3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5월 들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알프하임 단지는 단지가 굉장히 커요. 단지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단지고 안에 병설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두산 알프하임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학교 밖을 나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교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또 단지 안에 이제 수영장, 골프장, 입주민 전용 버스가 돼 있고 대형 도서관까지 있어서 편의시설은 정말 잘 갖추어진 단지가 아닌가 싶어요.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지역을 보게 되면 좀 휑해요. 아직 없습니다. 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종합병원 부지가 있는데 아직 병원 개발이 되려면 조금 멀었어요. 병원이 개발되려면 이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병원도 역시 수익성,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의 인구 수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쉽게 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남양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안 되면 아파트 단지로도 많이 바꿔서 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놀릴 땅은 아니다 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평내 4지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낡은 공장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싹 밀리고 새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파트 및 도로 모양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든 보상 및 수용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지 평내 호평역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단지 내 버스, 입주민 전용 버스가 있기 때문에 평내 호평역까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우리 평내 호평역은 어떤 호재가 있죠? GTX-B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는 모든 전철 노선 중에 가장 파괴력이 큰 노선이기 때문에 평내 호평역에 이런 호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단지 바로 앞에는 M2323 잠실로 바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기 때문에 강남 적성도 버스로도 확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호평 IC와 평내 IC 두 곳의 IC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교통도 굉장히 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고속도로는 수서호평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4위 기흥역 더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신축된 신축 아파트고요. 포스코 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평형대는 굉장히 다양하고 주상복합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는 땅이 어디에 지어지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주상복합은 거의 상업지구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요. 441%죠.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아파트 최고층은 약 47층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4월 거래량은 3건밖에 안 됐는데 5월 달에 17건이 거래되면서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22년에는 거의 거래가 전무하다가 23년부터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최고가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최저가 7억 2,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조금씩 계속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고가 대비 최저가는 약 3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기흥역과 약 300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기흥역은 분당선 이어져 있죠. 에버라인이라고 불리는 용인시를 관통하는 전철 노선도 같이 붙어 있는 곳이 기흥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구성역이 있어요. 구성역은 어떤 호재가 있죠? GTX-A가 연장되는 용인 GTX역이 위치하고 있는 역이 바로 구성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 GTX를 차후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SRT까지 현재 이으려고 굉장히 많이 용인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위로는 바로 상업지역이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기흥 제2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주택 경기가 지금 어떻죠?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분양 후 건축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여건이에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도 분명히 아파트 단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흥역 더샵 아파트는 한월초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신갈고가 있고 그 밑으로는 경기도박물관이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장점, 신갈 IC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약 10분 정도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금방 이용할 수 있는, 자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지역이 되겠고요. 밑에 쪽으로는 이제 한국민소청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강남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버스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철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신분당선으로 환승을 해서 쭉쭉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편보다는 전철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바로 우리 단지 기흥역 더샵이 되겠습니다. 3위 아파트 알아보겠습니다.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아파트가 되겠어요. 2019년에 사용 승인이 난 신축 아파트 단지고요. 2324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굉장히 다양한 평형대, 그만큼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형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단일 평형, 예를 들면 34평형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다. 그럼 아이가 크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면 들어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80평부터 있다. 그러면 이 80평은 24평 아파트거든요. 24평부터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는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평형을 넓혀가면서 살다가 노후에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다. 즉 단지 내 이사 수요가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거래량은 31건, 5월 거래량은 21건으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약 7억 200까지 거래됐다가 최저가 4억 200에 거래된 아파트 단지고요. 최고가 대비 약 4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죠? 이렇게 크게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위치하면 참 좋을 건데, 이쪽에 공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단지 내 공원이 있다라는 특색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딜 갈까요? 동삭초를 가면 좋겠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이제 서재초,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삭초는 기존의 구축 아파트 단지들을 케어하고 서재초가 신축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이제 수천지구가 있어요. 사업 승인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논두렁이고 허벌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단지에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강남으로 가는 6600번 버스가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철이 닿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스편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M버스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지는 아쉽게 M버스는 좀 없네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내 수영장 시설과 단지 내 버스와 사우나가 있을 정도로 커뮤니티 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택하면 뭐가 있죠? 평택은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 평택 공장이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택에 대해서 평택이 어느 아파트 단지가 가장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쪽에 제가 별도로 평택 지역 많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 리스트 구분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2위 아파트는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481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2017년으로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준신축급으로 이제 보여주는 아파트 단지가 되고요. 고층, 최고층은 29층까지 있고요. 낮은 최고층은 15층까지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4월에는 약 13건이 거래가 되는데 5월에는 21건이 거래되면서 총 2위에 랭크가 된 아파트 단지예요. 최고가 약 7억 2천까지 거래됐다가 최저가 4억 2천까지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4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단지 잠깐 좀 알아보면은 입지를 알아보면은 금빛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초품화 단지가 되겠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단지 가장 끝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이쪽으로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이쪽 길 건너편은 대곡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완공이 되려면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허허벌판이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양 강한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쪽에 감정 IC가 생기면서 고속도로로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편해질 예정이에요. 김포는 이제 지옥철이라는 얘기가 있죠. 골드라인이 굉장히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라인을 타고 이동하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중간에 끼어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양 강화 고속도로로 있지만 우리 장기역 이쪽에 위치해 있죠. 이쪽에는 5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GTX-D까지 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5호선이 김포경찰서역이 생길 거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김포경찰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이에 전철역이 생긴다 그러면 너무 좀 가깝죠. 생기기는 조금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떼보자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예타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는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지역에 김포 스타필드 예정지가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스타필드가 들어간다 그럼 땅 주인이 바뀝니다. 신세계 뭐뭐로 바뀌는데 아직까지 땅 주인이 그렇게 바뀐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정지라는 타이틀만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우리 단지에는 아직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좀 멀리 있습니다. 중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살기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학교를 지으려는 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도로만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굉장히 크게 분포되어 있어요. 라베니체 상업지역인데 이쪽에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청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으로 상권이 쫙 형성돼서 굉장히 예쁜데 개인적으로 떼부자는 이런 상권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로 인해서 길이 막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참 1차 2차 술 먹고 이쪽으로 넘어가 3차를 한다. 이게 다리를 건너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지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먹지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이쪽은 아직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상권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즉 다른 곳보다 월 임대료가 쌀 수밖에 없는 위치가 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역 근처로 강남지 캠퍼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엠버스가 있으면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고 교통편도 더욱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떼부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지역 분석을 제가 별도로 해놨습니다. 네, 김포 파도 정말 재밌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까지 떼부자가 조사한 자료가 좀 고생했다,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 좀 걸렸겠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알아보겠습니다. 1등은 주은풍님 아파트예요. 네, 안성 공도에 위치한 곳이죠. 총 2615세대. 계속 신축만 보다가 네, 구축을 보게 되네요. 2002년식입니다. 평형은 굉장히 작은 평형 위주로 많이 있어요. 자, 4월 거래량 10건이었는데 5월에는 2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죠. 아파트는 지금 현재 1억 8,500 최고가를 찍고 최저가는 현재 1억 2천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3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평. 네, 이 아파트 평형이 큰 평형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 사이즈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형대를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한참 때는 네, 1억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였는데 아직까지도 1억 2천이면은 네, 아직 예전 가격만큼 떨어지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주은풍님 아파트 여기 위치해 있고요. 용머리초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공도 용도 이지구가 있어요. 네, 안성 공도 센트럴 카운티 에드파크 아파트. 네, 여기 2024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너무 복잡하게 짓는 경향이 있어서 떼부자도 가끔 보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공도 숭두지구가 바로 밑으로 이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공도 숭두 이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계속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성이지 실질적으로는 평택 생활권이에요. 공도는 안성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이 공도는 이 도로를 경계로 평택과 안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평택 생활권이다. 상가도 스타필드도 평택에 있기 때문에 이 평택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 IC 뭐가 지나가죠? 네,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 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인 8146번 남부터미널에 버스가 있어서 강남까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8201번도 판교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판교역에서 네, 신분당선 갈아타고 강남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 주은풍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네, 공도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공도 초등학교가 있고 쭉 가면 이제 안성 구도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5개 단지 알아봤어요. 더 길게 많이 알아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우선 상위 5개 단지만 알아봤습니다. 자, 두산 알파임 16건, 그 다음에 주은풍님이 25건으로 5월에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 반등을 보고 움직이는 실거주자들이 제법 생기고 있습니다. 하락을 잡고 실거주로 진입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위에, 아주 최저가보다 조금 위에 물량까지 잡아가면서 약간 가격이 반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이 뭐죠? 네, 바로 재산세 산정일이고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종부세 이슈로 5월 달에 명의 변경을 시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작은 평형 아파트, 주은풍림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종부세 이슈로 인해 갖고 이렇게 명의 변경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단지다. 떼부자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 시드 마련을 위해서 눈물의 매도를 한 물건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5억에 매입을 하고 1년도 못 버텨서 4억에 매도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 뭐 벌어놓은 돈이 많아갖고 1억 정도 손해를 감수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손해를 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정말 뼈에 새기는 느낌으로 다시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투자에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만으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으로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잘 된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실수요 이사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매물 쌉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미국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같이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방 지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월세로 아파트 가격을 버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 임대 타이밍 우리는 계속 눈여겨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떼부자 채널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아직 언론에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떼부자 채널은 구독자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